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니어 보딩의 히스토리 수업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요? 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스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주니어 보딩 중에 하나인 인디안 마운틴 스쿨의 히스토리 커리큘럼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히스토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뛰어난 히스토리 선생님이신 민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하는 학교는 이제 인디안 마운틴 학교네요. 왔었어요. 네. 인디안 마운틴 스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매사추세츠 위쪽에서 있어서 저희 하치키스 보딩 스쿨 바로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네. 5m 앞에 있는 학교고, 그래서 주니어 보딩으로는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학생들도 좀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ESL 베이스로 좀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니어 보딩 중에서 인디안 마운틴 스쿨의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커리큘럼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기존에 알아봤던 학교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ESL 코스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히스토리도 그렇고 잉글리시도 약간 ESL 파트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ESL 히스토리 코र्스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특한 맞아요.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히스토리 바로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죠? 그쵸. 근데 이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이틀도 ESL 히스토리 인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좀 영어도 같이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디자인이 된 그런 코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어가 어쨌든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네. 위해서 조금 더 약간 좀 쉽게 그쵸. 그렇지만 히스토리랑 휴머니티 파트를 커버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인디안 마운틴 스쿨의 그 어떻게 보면 7학년 교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디안 마운틴 스쿨의 7학년 히스토리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Early United States History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보고 바로 아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뭐 당연히 미국이 식민지 시절에 갖고 있었던 역사도 다루고요. 그럼 유러피언에서 시작됐던 그 얘기도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서 미대륙으로 왔고 원주민들이 얼마나 학살이 됐고 콜럼버스도 나오고. 그렇죠. 뭐 아프리카 노예들 데려와갖고 뭐 거기서 이제 농업이 발달하고 뭐 등등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장을 했는지 맞아.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남북전쟁이 어떻게 발발이 돼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11월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딱 시빌워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 코र्스도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 같은 게 솔직히 말해서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되게 오래된 그 올드 잉글리시가 네. 되어 있을지라도 막 그런 걸 갖다 너무 딥하게 커버하는 그런 건 아니고 학생들이 충분히 그 플러저블 할 수 있게 네.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컨텐츠라서 솔직히 인디안 마운틴에서 만약 7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 학교 과목을 갖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미국에 있는 역사에서 아메리칸 히스토리의 오버뷰를 갖다 좀 시켜주시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런 문서들도 큰 개념들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아까 말씀하신 독립선언문에서 중요한 개념들, 뭐 popular sovereignty,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맞아요. 뭐 아니면은 워싱턴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남겼던 그 farewell speech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나,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을 땐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이런 것처럼 큰 개념들 위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7th grade history 코र्스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 7학년 거를 좀 잘 알아봤으니까 이제 8학년 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8th grade라고 했으면 아까 벌써 이제 전반기 시빌워가 나왔으면 이제 8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뒤 거를 시작하겠네요. 맞나요? 네, 예측이 정확하세요. 네. 이 8학년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Modern United States History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7학년에서 배운 것들에서 이어갖고 그 이후의 미국 역사, 사실 근데 그 이후의 미국 역사라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대륙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국가가 동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를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 국가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차 대전 이후엔 미국이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2차 대전 이후에는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냉전 시대
에는 또 소련과 어떤 경쟁을 하면서 지금 나라 미국이 되었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과목이 이 8학년 US History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학년 교과과정 어쨌든 히스토리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인디안 마운틴 스쿨에서 8학년을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7학년까지는 오버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리서치 베이스 들어가는 게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8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약간은 백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학교에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미국 역사를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그 수업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좀 더 응용돼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학생들이 약간 딥하게 역사적 사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려면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깔려야 되고 맞아요, 그 맞아요. 배경을 7학년 때 쌓고 맞아요. 8학년에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7학년까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8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좀 리서치 토픽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건 왜 그렇게 발전을 한 걸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통상 저희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은 다른 국가들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어떻게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1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 패권 국가가 어떻게 그쵸. 이루어졌을까? 그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심오하고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좀 오픈핸드한 그런 퀘스천들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조금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리서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고학년 준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인디안 마운틴 8학년 아카데미 커리큘럼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9학년이죠. 주니어 보딩이 이제 9학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월드 히스토리가 들어갈 것이면서 또 시빌라이제이션 얘기가 나올 것이며 와가지고 들어갈 건데 제 예상이 혹시 벗어났나요? 아니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9학년 히스토리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Ancient Civilization인데요. 아무래도 7학년부터 이걸 던져놓으면은 애들이 겁을 먹어요. 애들이 역사에 정을 좀 붙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Ancient Civilization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약간 좀 너무 막막하게 느껴요. 맨날 이렇게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그쵸. 뭐 9,000년 전 역사 알아갖고 우리가 뭐 할 거야. 뭐 기원전 7,000년 얘기하면은 애들이 그냥 벙친 거죠, 사실 어떻게 아니, 얘기하면. 뭐 이게 so what? 정말요. 맞아요. 근데 이제 9학년 정도가 되면 이미 히스토리를 조금 공부를 했고 이런 큰 패턴들이 있구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옛날 이야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농경 사회로 발전을 했고 맞아요. 어떤 문명들 문명이 또 등장합니다. 이 문명.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문명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패턴들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농업이 발달하게 된 이후에 뭐 사회 계층이 생기고, 툴을 시작하게 했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job specialization, 이제 모두가 농부가 아니라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분업화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뭐 중국에서도 있고 인도에서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있고 이런 큰 패턴들이 다 맞아요. 보이거든요. 물론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9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Ancient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월드 히스토리 기반을 둔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토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주니어 보딩의 9학년의 히스토리는 다 다른 세컨드리 보딩 9학년 학교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히스토리 파트가 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걸 갖다 보신다고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태프트나 아니면 엑시터
그리고 이제 초트에서 보는 9학년에 대해서 이제 월드 히스토리의 백그라운드를 커버하는 챕터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런 시빌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월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베이스를 갖다 정말 딥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니어 보딩이다 보니까 9학년 리고 중에서 특히 히스토리 파트를 갖다 커버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약간 히스토리에 특히 9학년의 월드 히스토리는 약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욕 먹을라나? 뭐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아마 대학교에서 콜스를 맞아요.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음. 교수님들이 세계사를 담당하는 교수님은 안 계세요. 맞아요. 어떤 지역, 심지어 그 지역 안에서도 뭐 되게 스페시픽. 1400년, 1400년. 그 안에 막 딥하고. 뭐 어떤 사건 하나 이렇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엑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이제 따라가는 그런 코스를 디자인한다면은 여기선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한 프리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문명도 있었고 이런 문명도 있었고 이런 식의 이렇게 발달을 했고 그 발달한 문명들이 우리한테 이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어 정도로 이제 이해해보면 너무 좋은 코스로 이제 끝이 나겠죠. 왜냐면 저는 많은 주니어 보딩 학생들을 갖다가 보내고 관리하고 졸업하고 세컨드리를 보낼 입장에서 히스토리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드는 얘기에서 보고 나면 휴머니티의 연장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월드 히스토리를 갖다 터치한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주니어 보딩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9학년 졸업하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9학년부터 시작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인디안 마운틴 스쿨에 국한된 건 아니고 많은 보딩 스쿨 중에서 주니어 보딩에서 히스토리 파트는 9학년은 약간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꼭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본인이 직접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뭐 가령 총균세 같은 맞아요. 그런 책 한 번 읽으면 좋아하는 맞아요. 학생들은 정말 사흘 밤낮 안 자고 읽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학생이었거든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 정도까지 딱 하면은 인디안 마운틴 스쿨은 어쨌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정도 정리하면은 되게 많이 정리를 한 것 같긴 해요. 또 혹시 뭐 다른 거 애드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서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맞아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사실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그냥 즐겁게 그냥 새로운 사실들을 배운다. 그 중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습득을 하고 정말 집에서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하면서 툭툭 이런 화제도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코스를 좀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어우, 역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인디안 마운틴의 히스토리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그러니까 APUSH부터 네. 시작해서 Government and Politics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도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민우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서 저희가 계속 컨텐츠를 좋은 걸 만들고 있는데 GSM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얼마만큼 더 좋아야 되지? 막 해서 더 이상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다음에 더 좋은 걸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오케이. 다음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니어 보딩의 히스토리 수업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역사를 사실 애들이 겁을 많이 먹잖아요. 하긴 네. 맞네. 처음부터 리거러스하게 가버리면은 저 같은 학생들이야 좋아라 신나갖고 막 아니 그냥 뭐 춤추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그 학생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학도 되게 좋아하고 히스토리 파이도 되게 철학도 좋아하고 뭐 이런 학생 있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그런 학생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커리큘럼 베이스가 좀 더 많은 거를 듣고 아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런 학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average student은 괜찮지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막 베니핏을 좀 못 받을까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쵸. 대부분 average는 맞아요. 괜찮은데 막상 좀 베니핏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책으로 오. 그 갭을 필하는 거죠. 좋은 책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 부족하다고 해서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외의 소스가 되게 그럼요. 많죠. 와가지고 많죠. 뭐. 그래서 자기가 리서치 페이퍼 하나 만들어갖고 서밋할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 리서치 페이퍼 우리 작업한 거 그거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오. 근데 민수 쌤은 같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다 오픈해가지고